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고요. 코스피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8% 오름세. 보통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전기전자 섹터로 조금 집중이 됐었던 최근의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화학이나 의약품, 기계 섹터 등 다른 산업재까지 같이 온기가 좀 퍼져나가고 있고 성장주 역시나 수급 유입이 있네요. 시장의 방향을 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이분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임성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시장 분위기 살피고 종목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머니맵 보시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금액 기준 실시간 매수 1위입니다. 2% 올라주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기, LG 이노텍, 기존의 IT 섹터 내 못난이주들이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유리기판 이슈 혹은 카메라 모듈 이슈 등이 모두 영향을 주고 있고 오늘장은 아마 테슬라 이슈로 인한 자율주행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강세 흐름 보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화학 섹터로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데 대다수 화장품 쪽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등 강세고요.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사는 게 아모레퍼시픽인데 어제 실적 내놓고 시간에부터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죠.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따지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오늘은 리뷰 특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많은 종목을 주셨고 수익 ASR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임성훈 부장님의 첫 번째 수익 종목으로는 가장 가까운 지난주 거 열어볼게요. TS, 그날 말씀 주시고 나서 그날은 종가상으로 하락이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그날을 기점으로 방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TS가 오늘도 9% 급등. 지금 오늘 시가 기준으로도 42%, 최고가 기준으로 50%가 넘는 상승률을 단 5거래일 만에 냈어요. 목표가가 72,000원이었는데 지금 86,000원권이란 말이죠. 이거 살 걸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TS 어떻게 할까요, 보유자분들? 저도 제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또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뉴스는 분명히 있었고요. 일단 하이닉스 향으로 그러니까 디램용 프로브 카드 콜 테스트 통과됐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 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어제 이후로 오늘까지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뉴스 내용을 보면은 하이닉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HBM 가장 제일 잘하는 리더 업체죠. 그 하이닉스 향으로 디램용 프로브 카드 콜 테스트를 통과한 업체가 솔브레인이라고 나오지만 솔브레인 SLD고요. 솔브레인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투나노, TSE 이렇게 세 회사가 언급이 됐고요. 이 중에 TSE는 범용 디램용 프로브 카드 그리고 솔브레인 SLD와 마이크로 투나노는 HBM용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렇게 기사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 프로브 카드 샘CNS 말씀드리면서 프로브 카드도 많이 말씀드렸고 지난주부터 TSE 프로브 카드 말씀드렸는데 주로 낸드용으로 사용됐던 거고 낸드용은 국산화가 많이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디램용은 거의 국산화가 거의 안 되다시피 했던 건데 이제 막 되기 시작하는 거라서 앞으로 양산이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향후 매출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TSE 제가 목표가 7만 원 수준 정도는 조금 요 정도 감안한 그러니까 멀티플 리레이팅 될 거 감안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보다도 지금 8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 종목은 차익 실현을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5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TSE의 후발 주자는 어디가 될까요? 잔금 해제 종목을 통해서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잔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LS입니다. 제목이 멋있어요. 모든 고민의 종착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LS 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이제 전선, 전력, 구리 이쪽 밸류체인을 좀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부각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선 교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송전망 관련한 프로젝트 얘기를 꺼내들면서 확 더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이 먼저 랠리를 펼쳐줬었고 여전히 그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후로 이제 전선업체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전선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바이든이 최근에 5년간 16만 킬로의 송전선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뭐 미국은 어차피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됐던 거는 많이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전선부터 해서 이제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거고 보조금도 지급을 많이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S는 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 전선 업그레이드 계획을 온몸으로 수혜를 받는 지주사거든요. 왜냐하면은 LSIND라는 미국의 통신선 건선 1위 업체가 바로 LS의 100% 자회사고요. 그리고 LS그룹의 최대 자회사인 LS전선이 또 최근 이제 초과 회적 케이블 전 세계 4개 과정업체 중에 한 업체로서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또 이 회적 케이블 쪽에서 1,360억 원 보조금을 받기로 또 보도가 된 바 있기 때문에 네. 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 개선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정말 오롯이 받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갖은 모멘텀의 그 종착점에서 지주회사로서 LS 얘기를 주셨어요.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구리 가격, 올해 금속 가격이 좀 심상치 않고 그 가운데 산업용금속인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투기 수요까지 자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리값 오르면 결국 이렇게 전선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선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모멘텀을 받는 거죠. 네. 제가 LS 첫 방송 할 때부터 구리를 많이 주목할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지금 특히 3월 정도부터 구리가 급등을 시작했고요. 이거 4.59불이라고 나오지만 어제 보니까 4.6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가 사실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요거는 사실은 좀 몇 년 전부터 시작됐던 수요 측의 이슈인데 최근에 여기에 더해진 이슈들이 있죠. 중국이 구리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사도 나왔지만 중국도 전력난에 지금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요새 가장 큰 이슈인 AI 데이터 센터, 그거의 전력을 잡아먹는 그 이슈가 더해지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구리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수요 측면인데 이제 공급 측면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나마의 코브레 광산이 영구적으로 폐쇄가 됐죠. 1.5%의 공급 점유율을 차지하는 굉장히 큰 광산이 영구 폐쇄됐는데 더해서 며칠 전이에요. 그 전 세계 구리 생산 2위 업체가 BHP거든요. 네. 이 회사가 구리 생산 6위 업체인 남아프리카의 앵글로 아메리칸을 이제 390억 불을 제한하면서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앵글로 아메리칸은 너무 가격이 낮다 해서 거절을 한 상태인데 이제 추후 보도를 보니까 BHP가 인수 가격을 또 높여서 제한할 걸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BHP는 이제 구리 가격이 향후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한 10년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이 공급망을 장악을 하겠다라는 이제 공급망을 좀 자기 아래 두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이런 인수 제안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인수 성공하게 되면 전 세계 구리 공급 10%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수를 꼭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앞으로 이 딜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자체가 구리 공급에 있어서 타이트함이 계속 더 가중되는 이슈라서 구리 가격에는 계속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리 전선 전력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LS 그 모멘텀들을 좀 잡아주고 계시고요. 다음 포인트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구리가 결국 공급은 제한되는데 수요는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고 그 수요가 차고 넘치는 이유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전선이라는 건 거의 모든 발전원에는 에너지 전선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인 거겠죠? 네. 제가 앞에 큰 제목을 모든 고민의 종착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시장 보시면은 이제 원전도 있었지만은 태양광 풍력 업체들이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전은 사실 이제 짓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거죠. 짓고서 돌리기까지 수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는 사실 설치하는데 몇 개월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굉장히 급증해서 건설이 되는 추세에서 빨리 발전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신재생 쪽이 좀 많이 죽어 있다가 다시 부각을 받는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또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경우에 트럼프는 신재생 정책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또 다시 또 시들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발전원에 대해서 투자를 어느 쪽을 해야 될지 찾다 보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이 고민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전선이라는 거죠.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원전이 됐든 뭐 심지어 석탄 화력이 됐든 가스 발전이 됐든 간에 모든 발전원에 있어서 전선은 기본이 되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게 전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선 업체들 많이 있죠. 그리고 구리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제가 굳이 LS를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 모든 LS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전선 포함해서 전력 인프라 업체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죠. 그리고 구리의 가격에 있어서도 그 많은 자회사들이 똑같이 수혜를 받는 거고 그래서 이 종합적인 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LS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한번 올려드렸었어요. 15만 원으로 올려드렸었는데 네. 벌써 이미 도달을 비슷하게 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력기기 업체들이 밸류 리레이팅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전선 쪽도 리레이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자회사 LS 전선이 KOTC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2.4조 정도 됩니다. 시총이. 네. 근데 지금 상장돼 있는 대한전선이 2.6조거든요. 근데 매출이나 실적 측면에서 LS 전선이 거의 두세 배 이상 큰데 이제 시총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LS 전선 자체가 장외에서 시총이 크게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상장 주식인 LS도 동반해서 더 리레이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더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20만 5천 원으로 좀 상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경에 11만 원 아래에서 이미 그때 AS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 주셨던 목표가 부근에 도달해 나가고 있는 지금인데 한 번 더 큰 폭으로 목표가를 올려주셨어요. LS 전선 등의 가치를 파악해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20만 5천 원으로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솔직히 LS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좀 적절한 타이밍에 수익 AS 해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 곧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샘CNS, 이 종목도 AS입니다. 4월 16일에 말씀 주셨거든요. 앞서 프로브카드 얘기하면서 살짝 꺼내주셨는데 AS 해볼게요. 앞선 종목은 하나 이익 실현, 하나는 보유. 이것은 무슨 답을 주실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샘CNS에 대해서 낸드 쪽에 대한 강조를 지속적으로 해주셨단 말이죠. 그중에 이제 샘CNS도 낸드 관련해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이야기 풀어주시죠. 네, 제가 오늘은 샘CNS에 대해서 D램 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D램으로요, 네. 낸드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라서 그 낸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될 거고 AI 수혜를 입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오늘은 D램 쪽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TSE 앞에서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던 기사 있죠. SK 하이닉스가 D램 쪽 프로브 카드를 이제 국산화를 시작했다. 거기서 퀄 테스트 통과한 세 업체가 나왔었죠. 솔브레인 자회사와 이제 TSE 마이크로 투나노. 이 중에 솔브레인 SLG를 제외하고 TSE와 마이크로 투나노가 모두 샘CNS의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샘CNS가 세라믹 STF를 제조해서 이 TSE나 마이크로 투나노에게 공급을 하면 이 두 업체가 프로브 카드를 만들어서 하이닉스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D램용 프로브 카드는 낸드용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싸고요. HBM용 프로브 카드는 낸드보다 3배에서 5배가 비쌉니다. 그 부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세라믹 STF 부품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이 D램용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레벨업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지금 새로 하나 추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램용, HBM용, 프로브 카드 단가를 생각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포인트는 그 맥락에서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HBM 수혜주로서. 네. 그 다음은 사실 마이크론 얘기인데요. 앞에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였고
마이크론인데 이제 4월 24일자로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샘CNS가 마이크론 HBM 공급 급증 중이다. 올해 디램 매출 3배 증가. 제가 회사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기사 내용이 다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 샘CNS의 디램 쪽 매출 비중이 10% 내외, 약간 한 자릿수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현재 1분기 지났죠. 1분기 기준으로는 10% 중반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램 쪽은 굉장히 고부가기 때문에 매출 비중 올라오면서 수익성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론이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HBM3 이 공급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HBM 생산이 급증하고 있을 텐데 이 마이크론 쪽으로 이제 들어간 샘CNS가 여러 프로브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는 중인데 그 중에 한 프로브 회사가 이제 마이크론 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HBM 향으로 공급을 많이 늘리고 있는 걸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 회사 측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샘CNS의 디램 향 매출 중에 70%가 HBM 향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램 향보다도 HBM 향은 더더욱 가격이 비싸고 고부가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이후 샘CNS의 실적이 특히 마진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질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은 올해 1분기부터 시작해서 2분기, 3분기 연중 내내 이 외형과 수익성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영향받는 각각의 모멘텀 잡아주셨고 다음에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겠네요. 주식시장은 뭐 좋은 종목이건 나쁜 종목이건 타이밍 잘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데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타이틀을 달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을 적기로 보셨습니까? 네, 제가 샘CNS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네. 종목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그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전환 청구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 봤어요. 네네네. 한 550만 주가 총 이제 전환 청구가 네. 들어왔고요. 금액으로 치면 300억 원 수준이고, 요게 이제 한 주식수 10%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 그러니까 주식수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 악재인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한 4, 5% 정도가 주가가 하락했던 건데요. 오늘도 아마 지금 한 2% 정도 빠지는데, 저는 이 이슈가 굉장히 매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사실 펀더멘털 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매출도 증가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캐파 3배짜리 공장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이 증가하는데 수익성도 디램 들어오면서 같이 증가하고 본업인 낸드도 빠르게 회복되고 이 모든 게 다 좋아지는 상황인데 사실 수급적인 이슈로 지금 전환 청구 이슈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실 이런 이슈는 주가 희석 요인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펀더멘털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혹시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 혹은 가지고 계셨어도 이런 기회는 추가 매수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지난 2월 말에 사실 한 번 전화 청구가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보다 절반 수준이었고요. 그때도 주가가 많이 안 빠졌었고요. 그리고 잔여 물량이 이제 이번에 나오는 550만 주 대비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적은 물량이 남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계속 매수 기회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상의 어떤 훼손 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겠지만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한 하락은 매수 기회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샘CNS에 대해서 AS를 요청하는 글이 있기도 했는데 부장님이 참 적기에 다시 한번 짚어주셨어요. 4월 16일 종목이고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21%입니다. 어제 오늘 약간의 변동을 겪고 있는데 매수 적기인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수익으로 또 AS 할 수 있게 또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임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